네, 이재명 대통령이 오늘 G20 정상회의 마지막 공식 세션에 참여를 합니다. 한편 다카이치 일본 총리의 발언으로 시작된 중일 갈등 국제 외교 무대로 번지고 있는 모습인데요. 관련 내용 홍현익 전 국립외교원장과 함께 짚어보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십니까? 네. 저희가 잠시 뒤에 이제 이재명 대통령이 G20 정상회의 참석했고 둘째 날 세션, 3세션에서의 발언 저희가 또 연결을 해서 볼 텐데 이번 자리에서 이제 글로벌 AI 기본 사회 등에 대한 우리 정부의 구상을 밝힐 걸로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네. 원장님 보실 때 사실 이 APEC에 이어서 G20에서도 글로벌 AI 기본 사회를 강조한다는 거는 외교 전략적인 측면에서 어떤 의미가 있을 것 같아요. 어떻게 좀 네. 봐야겠습니까? 지난번 에이펙 정상회담 계기로 한국이 그 아시아 태평양 지역에서 네. AI 허브가 되겠다고 하는 음. 그런 그 구상도 발표를 했고 네. 또 그게 실천이 될 수 있을 만큼 젠슨 왕이 또 26만 장의 GPU를 또 공급한다고 또 했고 예. 그래서 우리가 그 미래 먹거리 산업으로서 인류의 미래에 가장 혁신적인 영향을 미칠 AI의 세계 3대 중심 국가로 지금 발돋움하고 있거든요. 그런 상황에서 우리가 이제 중심이 돼서 발전을 하지만 그 AI라고 하는 것이 어떻게 보면은 이 기술에 있어서 혁신이기 때문에 전쟁 같은 데서 이를테면 로봇가 뭐 AI 기술을 이용해서 엄청난 파괴력을 발휘할 수도 있고요. 그 터미네이터 같은 영화 보시면 잘 알 수 있잖아요. 그 다음에 이것이 이용할 수 있는 그 사람들이 상당히 그 선진국의 일부 제한된 사람들이 사용하지 후진국의 그 저개발 국가에서는 오히려 그 혜택을 잘 못 보거든요.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가 이거를 선도하는 입장에서 이 AI가 인류의 미래에 모두에게 공정하고 정의로운 미래로 다가올 수 있도록 하는 그런 문제의식을 제시하고 예. 우리 앞선 나라들이 더 선도적으로 협력해서 모범적으로 이 기술을 공유할 수 있고 또 평화롭게 사용될 수 있는 방안을 생각해 보자. 이런 내용을 얘기하실 것 같은데요. 이런 게 굉장히 국제사회에 큰 공감을 일으키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됩니다. 그렇군요. 향후 일정도 좀 주목해서 봐야겠는데 이제 G20 일정이 마무리가 되면 현지 동포들을 만나서 격려를 하고 남아공을 떠나서 튀르키예로 향하게 됩니다. 흔히 그렇습니다. 튀르키예를 이야기할 때 우리가 형제 나라라고 일컫는 나라이기도 한데 그런 만큼 이제 가서 나눌 이야기들도 좀 남다르겠다 네, 싶은 예. 기대도 생기고요. 어떻겠습니까? 튀르키예 저도 몇 번 가봤는데 아주 한국에 대해서 이미지가 좋고요. 그렇습니까? 그 뜨거운 그 어떤 친구라고 하는 생각이 그렇게 저절로 들 정도로 이슬람 국가지만 굉장히 세속적이고 여기 종교적인 탄압이나 그런 게 별로 없고요. 그러라고요. 예. 그리고 우리하고는 6.25 때 미국, 영국, 캐나다에 이어서 네 번째로 많은 파병을 한 나라입니다. 그래서 예. 2만 1,000명이나 보내서 굉장히 우리에게 민주주의 그를 수호하는데 결정적인 역할을 해줬고 또 그 병사들 중에 일부가 한국인 고아 소녀를 또 돌보고 그리고 또 수원에 앙카라라고 하는 학교까지 세워서 예. 한국인들에게 많은 그 인류애를 발휘한 그런 나라기 때문에 굉장히 우리하고는 가깝게 느껴지고 그들도 우리를 가깝게 생각하고 예. 네. 지금도 뭐 무역도 활발하게 하지만 주로 이제 많이 하는 최근에 이제 각광받고 있는 게 원자력 튀르키예 북부에 원자력을 건설하려고 그러는데 한국이 여기 적극 참여해서 한국이 좀 해줬으면 하는 바람이에요. 예. 그리고 한국이 미국하고도 원자력 협력을 하기 때문에 한국, 미국, 튀르키예 3자 공동 협력도 좀 해보자. 뭐 이런 얘기도 하고 있고 또 방위 산업이나 이런 것도 협력을 하려고 그러고 튀르키예는 또 특이하게 이슬람 국가지만 나토 회원국입니다. 그러니까 우리하고 방산 협력 같은 것도 활발히 할 수 있는 그런 나라다 이렇게 예. 볼 수 있습니다. 여러모로 통하는 게 있는 나라군요. 자, 이재명 대통령이 취임 초부터 미국과의 관세 협상도 그렇고 뭐 아세안이라든가 에이펙 정상회담에서 외교적인 성과를 많이 쌓아 올라왔잖아요. 네. 이번 중동 아프리카 순방에서도 뭐 경제라든가 안보도 그렇고 산업적인 측면에서 어떤 선물을 좀 갖고 오지 않겠냐, 얻어오지 네. 않겠냐 가능성이 나오잖아요. 어떤 점이 좀 주목을 해야겠습니까? 이번에 첫 번째 방문한 아랍에미레이트에서는 방산 협력을 워낙 많이 하고 있고 원자력도 협력하고 있고 네, 네. 우리하고 준 동맹국이라고 할 정도로 안보 협력을 하고 있는데요. 이번에 아주 이례적인 거는
아랍에미레이트가 AI에 있어서 중동의 선두주자입니다. 그래서 한국하고 AI에 있어서 크게 협력한다라고 하는 그런 거, 그러니까 중동으로 한국 경제 지평을 확장한 효과가 있었고요. 카이로 이집트에 가셔서는 카이로 대학을 방문하셔서 샤인 프로젝트, 샤인 이니셔티브라는 걸 얘기했는데 이게 이제 중동 사람들에게 뭐 안정성이라든지 혁신이라든지 교육 뭐 이런 등등의 5가지를 얘기를 했는데 거기서 굉장히 뜨거운 반응을 일으키고 우리가 한강의 기적과 나일강의 기적을 같이 협력해서 달성하자. 또 가자 지구의 평화에 우리가 한국도 참여하겠다. 이렇게 해서 이집트하고의 관계도 굉장히 개선이 됐고요. 그다음에 이제 남아공에 이제 가셔가지고 지금 말씀드린 건 AI만 말씀드렸는데 기후 위기 대응이라든지 이런 데 대해서도 크게 한국이 온실가스 감축 목표를 확정했다. 또 식량 원조 사업 계속하겠다. 예. 그래서 한국의 외교를 실용 외교의 외교 지평을 글로벌 책임 강국의 차원으로 지금 승격시키는 그런 외교를 지금 행했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그렇군요. 네. 인도 총리와도 이제 이재명 대통령 정상회동을 했는데 예. 향후 인도와의 협력 증진은 좀 어떤 방향으로 이루어지면 좋겠습니까? 인도의 그 모디 총리가 이번에 에이펙 정상회담 오고 싶었는데 자기가 못 되게 왔다고 아쉬워서 했다면서요. 예. 먼저 우리 대통령 만나자고 해서 이제 이루어진 만남인데요. 그래서 우리 대통령이 모디 총리가 인도 방문을 초청해서 예. 이재명 대통령도 조속히 방문한다고는 의사를 표명했고요. 예, 예. 인도는 우리하고 국방 협력을 굉장히 하고 싶어합니다. 근데 이제 인도하고 너무 국방 협력을 하면 중국이 또 싫어할 수도 있어요. 중국하고는 이제 국경 분쟁 같은 게 있으니까. 예. 그런데 이제 이 모디 총리가 한국의 조선업에 대해서 크게 평가하면서 이걸 같이 좀 인도도 인도양이라고 하는 엄청난 바다를 끼고 그렇죠. 있잖아요. 그래서 조선 협력을 하자. 또 AI, 국방, 방산 이런데 여러모로 협력을 하자. 그래서 한국하고 인도 관계가 앞으로 굉장히 진흥될 것으로 예상이 되고요. 인도는 2050년에 세계 3등이 될 거를 예약하고 있는 나라입니다. 향후에 아마 중국 못지않게 인도하고의 협력이 굉장히 우리 미래 정부들도 협력을 강화해야 될 나라라고 생각합니다. 그렇군요. 자, 그리고 저희가 앞서도 뭐 말씀드린 대로 중일 갈등에 대한 얘기를 좀 해볼 텐데 중국이 이제 다카이치 일본 총리 발언 이후에 대만 개입 시사 발언 이후에 유엔 안보리도 그렇고요. IAEA 등에서 공개적으로 비판을 가하고 있잖아요. 그런데 G20 정상회의에서도 중일 양국이 상당한 외교적 어떤 신경전을 벌이고 있던 보도가 계속 나오고 있습니다. 이 무대에서의 중일 갈등을 어떻게 저희가 좀 바라봐야겠습니까? 글쎄 지금 G20에 뭐 푸틴 대통령도 안 오고 트럼프 대통령도 안 오고 저 시진핑 주석도 안 오고 남아공이 굉장히 불쾌했다고 하잖아요. 그렇죠. 네. 그래서 지금 남아공이 첫날에 이례적으로 정상 선언을 맞아. 했습니다. 원래 첫날에는 나오지 않잖아요. 그러지 끝날 때 나오는 거죠, 그러니까요. 되게. 근데 그 내용 중에는 WTO 강화 뭐 이런 게 들어 있어서 맞아요. 미국이 별로 안 좋아하는 내용들이 많이 들어 있는데 어쨌든 트럼프 대통령이 지금 남아공에 대해서 굉장히 공격하고 있어서 그런데요. 네. 여기서 이제 중국에서는 리창 총리가 갔고 일본의 다카이치 총리가 갔는데 예. 둘 다 총리지만 일본은 정상이고 리창은 서열 2위죠. 다르잖아요. 어쨌든 근데 다카이치가 굉장히 리창을 만나서 뭔가 이 문제를 좀 넘어가 보려고 하는데 리창 총리는 거의 지금 만나주지 않으려고 맞아요. 지금 그러고 있어서 별로 이게 진전이 될 것 같지는 않고요. 좀 중장기화되지 않을까? 만약에 이번에 결국 못 만난다면. 그리고 다카이치 총리는 좀 지지도가 올라가고 있기 때문에 이걸로 인해서 떨어지고 있질 않아요. 그러니까 사과하거나 취소할 생각이 거의 없습니다. 그러니까 외교적 실수 같은 이런 걸로 국내에서 보여지는 게 아니기 때문에 그렇죠. 아쉬울 게 없는 상황인 거군요. 일본에서는 당연한 얘기를 했다. 뭐 이런 평가고요. 그 IAEA 같은 데서도 서로 이제 막 다투고 그러는데 중일 간에 중국이 지금 내세우는 건 비핵 3원칙이라는 게 있습니다. 일본은 평화 국가이고 핵에 대해서는 사실상 핵무기 만들 수 있는 엄청난 그 재처리할 수 있는 그 물질을 갖고 있거든요. 네. 플루토늄을. 그게 아마 다 만들면 1,000개가 넘게 만들 수 있는 양입니다. 엄청난 수천 톤을 갖고 있어요. 네네. 북한이 50개인데 사실은 일본은 수천 개의 핵을 만들 수 있는 지금 물질을 갖고 있습니다. 근데
일본이 지금 다카이치 총리가 비핵 3원칙이라 해서 핵무기를 제조하거나 보유하거나 반입하지도 않는다. 이 3원칙을 굉장히 오랫동안 지켜왔는데 이거 재검토한다라고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일본이 핵 강국이 되려는 게 아닌가 중국이 이렇게 공격하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네. 상황이 이렇다 보니까 한중일 정상회의 개최도 요원하게 된 부분이 있고, 물론 이제 보도를 보면 일본이 내년 1월에 한중일 정상회의를 열자고 했는데 중국이 거부를 했다. 네. 그래도 일본은 2월에라도 조금 네. 미뤄서라도 열고 싶어 한다라는 네. 이제 소식은 저희가 알고 있습니다만 네. 실제로 이게 가능하겠는가라는 질문은 또 다른 것 같습니다. 하여튼 중일 간에 지금 기싸움 하고 있는데 일본이 사과할 것 같지 않아서 사과하지 않으면 아마 중국은 이게 오히려 계획했다가 하려는 듯이 착착착착 일본에 대한 압박을 강화하고 있거든요. 그리고 아무래도 지금 중국이 일본보다 훨씬 경제 규모가 크기 때문에 피해는 일본이 더 크지 않을까 생각이 되는데 어쨌든 중국도 피해를 보죠. 그런 상황에서 지금 일본이 한중일 3국 정상회의 의장국인데 예. 그래서 다카이 총리는 가능하면은 한중일 정상회담을 해서 그냥 어영부영 이걸 넘어가 보려고 이렇게 하는데 중국에서는 어림도 없다. 우리는 전혀 할 생각이 없다. 그래서 한중일 정상회담뿐 아니라 문화장관회의 그런 것도 예정돼 있던 걸 다 취소하고 있습니다. 중국이. 그렇군요. 그래서 이제 중일 관계뿐만 아니라 한중일 3국 관계도 이게 좀 이렇게 한 양자 관계만 안 좋으면은 사실 개최되기가 어렵거든요. 또 2, 3월에 하려 그러면 2, 3월이 또 중국에서는 그 설이잖아요. 설이 엄청나게 그 오랫동안 쉬기 때문에 또 그리고 봄이 되면 또 양회 같은 걸 하고 그러니까 이 중국의 여러 가지 형사랑 겹쳐가지고 사실상 좀 더 연기가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렇군요. 이게 중국과 일본 두 나라의 이 출구 전략이 필요하긴 합니다만 이번 충돌을 놓고 여러 해석이 나오고 있는 게 네. 사실 이 충돌을 놓고 중국이 아시아에 대한 지배력 네. 이게 어느 정도인가를 알 수 그렇죠. 있다. 그리고 또 한편으로는 일본과의 갈등을 통해서 중국 입장에서는 미국이 어떻게 나오나 보자. 아시아 지역에 어떻게 네. 관여를 하는가 정도를 그 가늠자로 보고 있다는 분석도 있거든요. 네, 네. 저희가 어떻게 좀 이거를 이해해야겠습니까? 중국으로서는 지금 미국하고 정면 대결하기는 좀 쉽지 않으니까 관세 전쟁에 있어서는 한치 양보 없이 콩 사는 거하고 대두 사는 거하고 또 희토류 가지고 정면으로 대응하고 있거든요. 네네. 그러니까 지금 오히려 미국이 중국한테 관세 전쟁에서는 좀 밀리는 형국이고요. 그런데다가 지금 시진핑하고 트럼프하고 지난번에 정상회담을 해가지고 한국에서 경주에서 했잖아요. 얘기했잖아요. 예, 거기서 요번에 만나가지고 했는데 미국이 꼬리를 내렸거든요. 그러니까 시진핑 주석은 지금 득이양양이에요. 그러니까 힘이 탁 받치고 있는 형국이고 다카이치도 트럼프가 일본을 방문해 가지고선 항공모함에까지 같이 승선하고 그래서 그랬잖아요. 다카이치도 별로 고개 숙이고 싶지 않은 그런 마음이기 때문에 그게 이제 부딪힌 거죠. 부딪혔는데 사실 중국은 다카이치에 대해서 굉장히 불만이 많았던 것 같아요. 경주에서 정상회담 할 때도 다카이치 총리가 중국의 인권 문제, 대만 문제 이런 걸 굉장히 막 자극을 했고 예. 시진핑 주석 만나고 그 다음 날 대만에서도 대표가 왔거든요. 그 사람을 만나고 SNS까지 올린 거예요. 중국의 아주 심산을 계속 긁은 거죠. 다카이치가. 그런 차제에 지금 양안 관계 이거를 갖다가 적극 개입하겠다는 얘기를 해서 그래 이제 잘 됐다. 해가지고 관광객도 안 보내고 뭐 여러 가지 회의 같은 거 다 취소하고 이제 그랬는데 관광객은 이제 한국으로 옵니다. 중국 관광객. 그러니까 우리로서는 그렇게 크게 나쁠 건 없는데 네. 이것이 이제 한중일 정상회담도 연기되고 또 이 미국이 이제 또 개입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미국이 네. 어떻게 둘 다 이제 약간 동상이몽 같은데 미국이 어떤 입장을 보일까에 대한 게 궁금해지는 것 같아요. 처음에는 트럼프 대통령이 뭐 먼 산에 불구경하듯이 지켜봤는데 이제 자꾸 시간이 지나면서 아무래도 한마디 해줘야 되겠다 싶어가지고 미 국무부가 미일 안보 조약이 센카쿠 열도에까지 미친다. 센카쿠 열도라도 만약에 분쟁이 벌어지면 우리가 개입한다. 개입할 수 있다. 가능성을. 그걸 얘기했기 때문에 어쨌든 일본으로서는 이제 상당히 뭐 지원 세력이 왔죠. 근데 또 중국은 또 러시아 대변인이 또 일본은 침략국이고 반성해라 막 그랬잖아요. 그러고 북한까지 중국을 지금 옹호하고 예, 일본이 유엔 안보리 상임이사국 되는 건 말도 안 되는 얘기다 뭐 이런 식으로 북한이 또 지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북한과 중국, 러시아가 한편이 되고 미국하고 일본이 한편이 돼서 지금 대립 노선이 자꾸 이렇게 확대되고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도 이게 장기화되면 미국이 아무래도 우리도 좀 일본 편에 좀 서줬으면 이게 좋겠다라는 약간 3대3 구도로 보면은 예. 북중로에다가 이 미일만인데 예. 한 끼려고 할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러니까 미국이 한국도 좀 입장을 좀 얘기해 주면 좋겠다라고 아마 모종의 메시지가 오고는 있을 겁니다. 그렇군요. 그렇지만 우리는 어디까지나 이게 제3국들의 관계에 대해서 우리는 개입하지 않는다. 이런 입장을 일단은 취해보고 마지막에 기본적으로는 그렇게? 마지막에 가서 뭐 한두 마디 하거나 뭐 그래야죠. 예. 알겠습니다. 이걸 설상가상이라고 해야 할지 이런 상황에서 다카이치 총리의 SNS 글 표현이 또 논란이 됐는데 이건 어떤 내용인 겁니까? 그 여성 정치인이기 때문에 의상에 상당히 신경을 쓰는 모양입니다. 이번에 그 G20 정상회담 가기 전에 옷을 거르는데 몇 시간을 골랐다 뭐 이러면서 예. 마운트를 취할 수 있는 옷을 그래도 갖춰야 되지 않겠냐, 돈 주고라도 사야 되겠다 뭐 이런 얘기를 했는데 마운트를 취할 수 있다는 게 뭐냐면 상대방에게 우습게 보이지 않고 상대방을 그 옷으로 제압할 수 있는 뭐 이런 뜻이라고 해요. 예. 그래서 과연 의상으로 상대를 제압한다는 게 무슨 의미인가 좀 그럼 그걸 아셨어요? 마운트 저도 찾아봤습니다. 처음 들으셨어요? 찾아봤는데 근데 과연 옷으로 뭘 제압한다는 것도 그렇지만 외교에서는 동등한 입장에서 이렇게 대화를 하고 협상을 하는 것인데 이걸 의상으로 상대를 제압한다라고 하는 것 자체가 외교적으로 상대가 결례일 수 있다. 이런 얘기를 굳이 왜 하냐. 그래서 이제 일본에서도 조금 다카이치 총리가 좀 말을 좀 너무 좀 막 하는 거 아니냐 이런 얘기들이 이제 나오기 시작하고 있습니다. 어쨌든 이게 일본이 중국에 대해서 자신감을 갖고 있다는 신호를 볼 수도 있고 예. 중국은 또 이걸 도발 혹은 도전을 볼 수 있기 때문에 네. 계속 이 충돌이 이어진다고 좀 봐야 되는 거예요. 지금 이게 금방 다카이치가 그 한 말을 취소한다든지 그럼 이게 금방 잠잠해질 수 있죠. 근데 그렇게 할 그런데 건 요원해 그렇지 할 보이잖아요. 것 같지가 네. 않으니까 않고 중국은 이게 이제 관영 매체나 이런 데서 중국의 반일 감정을 활용해서 시진핑 주석의 인기도 올리고 그다음에 중국의 위세도 과시하고 그다음에 이 아시아에 있는 다른 나라들도 양안 관계에 함부로 개입하지 말라고 하는 경고 메시지도 주고 여러 가지 다목적으로 이거를 활용하고 있기 때문에 당분간 좀 지속되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알겠습니다. 앞으로의 외교 이벤트도 좀 주목해서 보면서 저희가 주시를 해야 할 것 그렇습니다. 같습니다. 오늘 여러 가지 외교 이슈들 홍현익 전 국립외교원장과 함께 짚어봤습니다. 말씀 잘 고맙습니다. 들었습니다. 감사합니다. 네.